프로크리에이트와 프로크리에이트 드림으로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한 그림체로 그림 그리는 것부터 시작할 건데요. 먼저 캔버스 크기는 영상 크기인 1441에 1098픽셀 그리고 72dpi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다시 캔버스 사이즈를 늘려줄 건데 이유는 카메라가 직접 내부로 들어가는 대신 외부 벽 사이즈가 커지는 모션을 줄 거라 사이즈를 영상 크기보다 키워도 그림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상 크기의 2.5배인 가로 세로 3603, 2700으로 캔버스 사이즈를 키워줄게요. 이제 여기에 그림을 그려볼게요. 좌우 대칭을 이루게 그리기 위해 그리기 가이드를 많이 사용할 거예요. 동작의 그리기 가이드를 켜고 그 밑에 그리기 가이드 편집을 누른 후 2D 격자의 격자 크기를 조정해서 보기 편한 격자 크기로 만들어줍니다.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옆 격자수로 대칭을 체크할 거예요. 완료를 누르고 바깥으로 나간 다음 바탕색을 먼저 깔아줍니다. 그리고 직사각형 툴로 땅을 만들어주고요. 다음은 그리기 가이드 편집을 다시 터치해서 이번엔 대칭을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레이어를 추가한 다음 레이어를 터치해서 그리기 도우미까지 같이 켜줘야 양옆으로 대칭으로 그릴 수 있으니 그리기 도우미를 눌러주세요. 적용이 되면 밑에 보조라고 뜹니다. 분홍색 선으로 집 윤곽을 잡아볼게요. 조금 커서 잘라줘야겠습니다. 그리기 가이드 편집에서 다시 2D 격자를 눌러주시고 직사각형 선택 툴로 좌우의 격자 한 칸씩을 지워서 줄여줄게요. 다시 그리기 가이드 대칭으로 설정하고 레이어에 보조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 후 이번엔 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은 드림으로 가져올 때 왜곡 효과로 움직일 거라 꼭 직각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다시 격자를 켜고 사각형 선택 툴로 좌우를 동일한 비율로 깎아주고 위쪽도 직각이 될 수 있게 살짝 잘라주겠습니다. 이제 지붕을 그려볼게요.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대칭 가이드를 켜고 그려보겠습니다. 전부 빨개서 문 색깔은 초록색으로 바꿀게요. 이제 레이어를 중간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레이어를 꺼보면 문 모양이 제대로 완성이 안 되어 있어서 딱 레이어를 선택 후 다시 문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 손가락 3개로 밑으로 쓸어준 뒤 잘라내기를 터치해서 문 모양을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면서 집 벽 안에가 뚫려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문 레이어 선택 후 집 레이어에서 잘라내기로 문 크기만큼을 뚫어줄게요. 나머지는 그림을 좀 더 꾸민 후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애니메이션 만들 때 움직이지 않을 부분이라 스킵하셔도 돼요. 저는 창문, 들판, 그리고 나무 구름까지 더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은 완성했고 이제 레이어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어차피 문만 움직일 거라 문 말고 다른 부분은 다 합치겠습니다. 합쳐보니 문 뒤에 들판이랑 하늘색이 남아있어서 문을 다시 선택해 집의 문 크기만큼을 뚫어줄게요. 이제 이걸 드림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먼저 드림을 켜서 스크린 크기의 공백을 눌러줍니다. 프레임 수는 12, 재생 시간은 3초로 설정해서 열어줄게요. 그리고 다시 프로크리에이트로 가서 갤러리에서 방금 정리한 그림을 끌고 드림의 검은 트랙 부분 쪽으로 가져옵니다. 영상 크기에 맞게 그림을 줄여줄게요. 그리고 트랙을 꾹 누르면 나오는 레이어를 트랙으로 변환을 눌러서 레이어를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문의 모션 먼저 만들어 볼게요. 헤드 플레이어를 0초에 가져다 놓은 후 문 트랙 터치 후 이동 및 비율에서 왜곡을 터치해 줍니다. 그리고 6프레임 정도의 왜곡 키프레임을 한 번 더 찍어주세요. 왼쪽 위아래 점 2개를 이동시켜서 일단 한 반 정도만 열린 모습을 잡아주겠습니다. 재생해서 움직임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10프레임의 왜곡 키프레임을 한 번 더 찍고 이번엔 완전히 열린 문 형태를 잡아볼게요. 재생해보면 중간에 찍어놓은 키프레임 때문에 한 번에 열리는 느낌이 표현이 안 돼서 중간에 있는 키프레임은 이제 삭제를 해줄게요. 다시 재생하면 자연스럽게 문이 열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이 열리는 동안 집 전체 이미지가 커지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집 외벽과 문이 모두 포함된 그룹의 비율 키프레임을 찍어서 만들 거예요. 오른쪽 상단에 3개 점을 클릭하면 나오는 앵커 편집을 누르고 앵커 포인트를 문의 중심으로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문이 완전히 열리는 10프레임의 헤드 플레이어를 가져다 놓고 비율 키프레임을 찍어준 다음 크기를 키워줄게요. 영상 프레임 안에 문 안쪽 하얀색만 가득 채워질 때까지 키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생해보면 모션들이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문 안쪽의 방을 그려볼게요. 다시 프로크리에이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새 캔버스를 만들어 줄 건데요. 크기는 처음처럼 3603에 2700 픽셀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리기 가이드에서 대칭을 선택해주고 방 안쪽 벽면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2D 격자 가이드를 켜고 직사각형 선택 툴로 좌우를 동일한 격자 크기만큼 잘라서 반듯하게 만들어주세요. 레이어를 추가한 후 다음은 그리기 가이드 편집에서 원근을 선택해 소실점을 이용해 양옆에 벽을 세워주겠습니다. 소실점을 태파라고 되어 있는데요. 파란 벽 중앙을 대충 찍으면 점을 중심으로 한 가이드선이 생깁니다. 레이어에 보조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선을 따라서 바닥 먼저 그려볼게요. 그리고 오른쪽 벽면을 그려줍니다. 그리기 가이드가 켜져 있으면 선이 내 맘대로 안 그어져서 대충 그리고 지우는 걸 섬세하게 하는 방식으로 저는 하고 있어요. 왼쪽 벽은 오른쪽 벽을 복붙해서 세워줄게요. 그리고 맨 밑에 레이어를 추가로 만들어서 천장까지 채워주세요. 벽은 다 세웠고 색깔이 좀 이상해서 색 조정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네모난 가구를 세워줄게요. 저는 최근에 재밌게 본 오징어 게임 컨셉을 잡아서 관을 그렸는데 상자 느낌이라면 아무거나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일단 사각형 선택 툴로 네모난 관의 왼쪽 면을 만들어주고 레이어를 추가해서 그리기 도우미를 터치한 다음 원근 가이드를 이용해 관 앞면을 잡아줍니다. 안쪽에 관 하나를 더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분홍색 끈이랑 리본도 그려줍니다. 리본은 복붙해서 사용할게요. 관 레이어를 전부 그룹으로 묶어준 다음 복제하고 벽 앞에서 왼쪽 벽에도 관을 세워주겠습니다. 가구 배치는 다 끝났고 이제 방 안쪽에 캐릭터를 하나 그려볼게요. 대충 스케치를 해주고 대칭 가이드를 켜고 그리면 똑바로 서 있는 캐릭터를 그리기 좀 더 수월합니다. 좀 더 원근감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 천장 중앙에 조명도 그려볼게요.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더 작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 그림은 따로 분리돼서 표현해야 할 애니메이션이 없기 때문에 레이어 정리는 생략하고 드림으로 바로 가져갈게요. 갤러리로 나와서 그림을 끌고 드림의 트랙 창 맨 밑쪽으로 끌어올게요. 가져온 파란방 트랙도 맨 앞 0초부터 시작하게 위치시켜줍니다. 문이 살짝 열리는 오프레임 부분에 헤드 플레이어를 놓고 문 안에 파란방 아래가 찰 수 있도록 크기를 일단 작게 줄여주세요. 그리고 헤드 플레이어를 왔다 갔다 해보면서 문이 거의 열려서 안쪽으로 카메라가 들어가야 할 부분인 6프레임에 이동 및 비율 키프레임을 찍어줍니다. 여기서부터 방 안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문이 활짝 열린 8프레임에 헤드 플레이어를 놓고 크기를 키워줄게요. 재생해서 움직임을 확인해 보고요. 너무 빨리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8프레임에 찍었던 키프레임을 1초로 뒤로 위치시켜서 좀 더 느리게 줌인되는 느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완성입니다. 이전 영상들처럼 프로크리에이트 그림 완성 파일과 프로크리에이트 드림 애니메이션 완성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게 네이버 블로그 링크를 설명란에 적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다운받으셔서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과정 영상을 가져올게요.